자, 219번 같은 경우는요. 자, 치환하는 형태 맞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2 하나를 앞으로 내보내고 2의 2x제곱 t제곱. 자, a 곱하기 t, at. 그 다음에 a 플러스 1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두근이라고 하는 형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치환되었을 때는 자,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2차 방정식,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대입을 한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는 알파, 베타의 뭐가 알파, 베타의 합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두분의 합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값인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것이고, 자, 두분의 곱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자, a분의 c 값인 2분의 a 더하기 1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밑이 같을 때 곱은 지수의 덧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아까 알파 베타 합이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자, 그것이 예입으로 결국 a 더하기 13이 곱해서 4, 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하는 거는 두분의 곱이요. 알파, 베타 두분의 곱, 즉 얘를 원해요. 자, 얘를 원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지금 a 값을 구했습니다. 다시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로 놓으시면 2분의 9가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베타 자체가 아까 말했던 1-알파란 말이죠.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1-알파 제곱이 2분의 9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2의 알파 제곱을 k로 치환합니다. 2의 알파 제곱을 k로 치환해서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식 얘기해 주시면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k분의 2의 1제곱인 2는 2분의 9가 되고요. 자, k, 2k 곱할게요. 그럼 2k 제곱, 자, 여기 2k 곱하면 9k 이항해서 마이너스 9k, 2k 곱하면 4는 0이 됩니다. 자, 2k, k, 1, 4 둘 다 마이너스. 자, k 값은 두 개 나오죠? 2분의 1 또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가 이제 2분의 1이었을 때 그 다음에 k가 아까 4였을 때 두 가지 버전으로 놓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알파는 2가 된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아까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2가 되고 알파가 2가 되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쉽게 말하면 둘의 위치만 바뀐 거죠. 알파, 베타의 순서만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어쨌든 곱해봤을 때 똑같죠, 결과는? 곱해봤을 때 몇이니?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두 번 했어요. 그죠? 치환을 두 번 해서 풀어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24번 들어갑니다. 자, 224번은 너네 하나 이론 하나 또 하나 배울 건데요. 자, 너네가 이제 최대치수 함수라는 거야. 최대치수 함수. 최소 함수. 이거를 이제 최대가 맥스죠. 그래서 맥스 함수라고도 하고요. 자, 최소 미니멈의 민 함수라고 해요. 줄임말인데 이거는 맥시멈 함수, 이건 미니멈 함수라는 개념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맥스를 쓰시고 여기에 두 개의 함수를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림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수능에는 나온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설명은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오지만 막상 접해보지 않으신 사람은 해석하기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해석을 너네가 미리미리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설명할 건데요. 여기 이제 fx y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fx와 gx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fx고요. 그 다음에 이게 gx면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 맥스 최대 함수라는 개념은 이 두 그래프 중에서 더 큰 거, 이 두 개의 함수 중에 더 큰 것만 얘기하라. 그 대신 같을 때는 같은 걸로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 거지? 파란색과 검정색 중 누가 더 크냐고. 크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거잖아. 얘랑 얘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냐고. 파란색과 검정색 중. 응? 더 큰 거. Y가 더 큰 거. 아니, 파란색하고 검정색하고 누가 더 크냐고. 요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 왼쪽을 보고 있으면 파란색이 크니 검정색이 크니. 아이고, 왜 어려워?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누가 더 큰지 어려니? 파란색이 크잖아. 자, 그 다음에 경계 교점은 하나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검정색과 파란색에서는 누가 더 크니? 이 교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검은색. 맞아? 자, 맥스 함수 빨간색으로 했지? 이게 이 그래프야. 이게 바로 맥스 함수야. 최대 함수라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더 큰 것만으로서 연결시켜서 만든 함수. 이게 맥스 함수가 되고. 자, 미니멈 함수는 말 그대로 두 개 그래프 중에 작은 거를 갖고 연결시켜서 만든 그래프라면 방금 이런 형태에 의해서 바로 미니멈 함수는 이렇게 된다. 바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느끼는 거 있지 않니? 지금 봐봐. 두 그래프가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거든.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증가를 그렸고 하나 감소를 그렸어. 그럼 이렇게 만나겠지. 자, 만났을 때 이제 너네가 하나 배운 거야. 만났을 때 그 교점이 max라는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일 거고, 미니멈이라는 최소 함수에서는 최대값이 되지 않겠니? 교점이. 맞아? 빨간색 그래프의 제일 작은 점 아니야? 초록색 그래프의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최대값이 나올 거야. 바로 이 알파 베타의 알파 콤마 베타가 바로 뭐지? 교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교점이야, 교점. 그래서 우리는 둘을 교점 구하는 거니까 연립할 거야. 둘을 연립할 거야. 자, 근데 이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뭘 해야 된다는 느끼지? 치환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2x제곱을 t로 4의 마이너스 2제곱 내보내면 16분의 1 4의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5 이항시킨 다음에 16 곱해줄게 t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80은 0 자 20과 4 t 플러스 20 t 마이너스 3은 0 t는 누가 봐도 양수지? 지수 양수 자 따라서 t는 몇이 된다? 4가 되고 t의 원래 값이 뭐였지? 4는 그래서 x가 몇에서? 2에서 2에서 자 그럼 최대값 몇을 갖니? 최대값 여기다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그 값이니까 2x제곱에 4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하나 넣는 거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몇 나와? 자 그래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자 알파 베타 합은 3이 된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은 좀 편할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혹시 나중에 이게 딱 나오면 아 이거 교점이구나 바로 그냥 교점이구나 교점이구나 걸 바로 파악해서 접해줄 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 225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거야. 중간에 내가 지금 한 10초 정도 가량 주는데 그때 질문 없으면 다 이해한 걸로 하면 넘어가니까 10분 동안 질문, 10초 동안 질문 없으면 난 다음 걸로 합니다. 자 225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도 딱 봐도 치환해야 될 거 보이죠? 자 가우스 2의 x제곱 이거를 치환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2의 x제곱을 t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명심할 게 하나가 있다면 얘는 정수입니다. 무조건 가우스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래서 얘 값의 가우스는 정수 t입니다. 자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이 돼서 t는 0 또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값 다시 넣어줄게요. 자 가우스 나한테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이라면 자 이거 알고 계실 거고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자 얘가 만약에 정수 알파가 나왔다. 자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커나갔고 알파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건 자동입니다. 알았습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나한테 들을 거라면 최소한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 기억해 주시고 자 바로 적용해볼게. 2의 x제곱은 뭐보다 커나갔고 여기다 일단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나 혼자 하는 거 같네. 너네가 이제 그래 2x제곱은 4보다 크거나 5보다 작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 내가 원하는 건 해야 해라는 x값 자 x값이기 때문에 로그화를 시킵니다. 로그화를 시킵니다. 자 밑이 2니까 증가니까 로그할 때 부동호 방향 바뀌지는 않은데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항상 성립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얘만 하면 되겠네요. x는 로그 2의 1보다 작다. x는 얘가 0이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얘는 x는 로그 2의 4 로그 2의 5 자 4가 2의 제곱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2의 5보다는 작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히 또는 자 이게 정답. 자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를 넣어서 이제 어쨌든 좀 재미나게 지수 개념에 넣어서 풀어봤는데 어쨌든 좀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야. 좀 낯설긴 할 텐데 어쨌든 요거 꼭 알고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231번 가보겠습니다. 자, 23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일단은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아 이거 치환 형태인데 치환해야겠구나 라고 느낄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4의 1제곱인 4는 앞으로 내보낼 거고, 그리고 4의 x제곱인 t제곱, 자 여기 2의 1제곱인 2 하나 앞으로 내보낸 다음에 2의 x제곱에 t값 넣어주시고 플러스 16k. 자, 이 대개 다 보이네. 2 보이니까 약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절대 안 되고요. 됩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2, t, t. 그 다음에 8k. 자,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kt. 자,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 자, t는 2분의 k와 8 사이를 모아줍니다. 자, t는 2분의 k와 8 사이를 모아줍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쓰냐면 2분의 k가 8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네가 버전을 두 가지로 봅니다. 얘네들이 같게 되는 기준이 k가 16일 때 맞습니까? k가 16일 때 둘이 같아지죠. 그래서 세 가지 버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k가 16일 때, k가 16보다 작을 때, k가 16보다 클 때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 가지 버전이고. 그럼 애초에 내가 16은 왜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k가 16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88 돼서 그러니까 t 빼기 8은 완전점이 돼요. 0보다 작다를 만족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요거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안 하는 친구도 많아요, 처음부터. 지금 얘는 날라가고요. 자, 얘 한번 시작해 볼게요. k가 16보다 작으면 결국은 뭐와 뭐 사이가 되냐면 2분의 k와 t 값이 8 사이가 되며 t의 원래 값인 2의 x제곱을 다시 넣어서 자, x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그화 시킵니다. 자, 얘는 사실 2의 세제곱이니까 3 바로 해도 되고요. 로그 2의 8에도 3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x가 두 개가 되는 놈이라고 했죠. 자, 요거 우리 1학년 때도 많이 봤겠지만 3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를 할 때 여기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간다는 건 2하고 1. 자, 그렇다면 2하고 1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로그 2의 2분의 k는 일단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등호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얘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게 확실하지만 0이 됐을 때와 1이 됐을 때를 비교해보면 0이 됐을 때는 어차피 0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얘가 1이 되면 1이 빠지기 때문에 한 개밖에 되지 않아서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과정 들어갔고요. 자, 풀이할 때 지수화 다시 시키겠습니다. 2분의 k는 미치니까 그대로 2의 0제곱, 2의 1제곱. 다시 2 곱해주시면 자, 첫 번째 범위 k범위 구했고 얘는 여기 범위에 애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정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칸이 좋으니까 좀 더 할게요. 자, 3번은 k가 16보다 클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들으세요. 이런 거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K가 16보다 크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8과 2분의 K 사이에 있다는 거고, T의 원래값 2x제곱을 다시 집어넣어서, 자, x제곱을 구해주시면, 자, 이거 로그가죠. x는 로그 2의 8, 3, x는 로그 2의 2분의 k.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x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4, 5. 자, 정수 x가 두 개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얘가 로그 2의 2분의 k가 5와 6 사이에 있어야겠다. 자, 얘가 5면 5가 빠지니까 하나, 얘가 6이면 6은 빠지지만 4, 5 두 개 나오는데 문제 없으니까 등호여부. 이런 등호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수 차이가 나요, 분명히.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지수와 2분의 k는 미치니까 증가니까 그대로 2의 5제곱, 2의 6제곱. 자, 2 곱해주시면 2의 6제곱보다 크고 2의 7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서 64보다 크고 128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 K값은 65부터 128까지. 자, 여기 들어간 K는 아까 2, 3 두 개라면,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빼서 1 더하죠. 개수 될 때는 빼서 1 더합니다. 60 몇 개? 4개. 자, 그럼 64개와 여기 두 개를 합산해서 몇 개라고 할 수 있죠? 총 66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된 거죠. 자, 이건 만약에 너네가 서술형으로 내도 무방하죠. 왜냐면 풀이 과정에서 너네가 서술형으로 너네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거 반점, 요거 반점 해가지고 4점, 4점, 8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요거는 솔직히 웬만한 일반고에 됐을 때 거의 다 틀릴 거예요, 학생들이. 1등급 수준의 애들만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냥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 너네가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좀 힘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34번 들어갑니다. 자, 234번 문제 보니까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 형태가 나왔고요. 왠지 치환해야 된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이루어지다. 그냥 일단 치환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치환부터 해볼게요. 로그의 x를 치환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t.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실근은 x값입니다, 지금. x값이에요, 여기. 자, 그랬을 때 이거 치환한 형태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알다시피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x다 보니까 1 플러스 t죠. 그거의 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t에다가 요거는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1제곱 나가서 마이너스 t죠. 자, 그거는 하고 3이 앞으로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 3kt가 됩니다. 전개하시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kt는 0이 되세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x값 두 개를 바로 여기 치환하는 문자에다 대입해서 여기에 두근은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두 개를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더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근의 합. 자,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 자, 이 두 근을 더했고요. 이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즉 2분의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일게요. 3k-2라는 결론 낼 수 있고요. 자, 아까 말했던 미치 같을 때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되고요. 알파 베타가 아까 전에 2루트 2의 2분의 3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2의 2분의 3 집어넣으시면, 자, 2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2분의 3k-2가 돼서, 자, 3k는 5, k는 3분의 5가 되죠. 그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아주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치환했을 때 근의 형태가 바뀐다는 걸 이용하고 근과 계수를 써서 풀 수 있는, 앞에 문제 어려운 걸 비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239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수화를 시켜서 우리가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할 거는 밑진수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엄청 유발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지수화를 시켜서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지수화를 시켜서 이 로그 부등식을 푸는 과정부터 시작할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는, 자, 0.2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0.25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보다, 자, 여기 0.25는 0과 1 사이가 확정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얘는 몇이냐?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면 1 돼서 2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는 이항시키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다시 또 지수화시키면 x 마이너스 2는 2의 세제곱, 2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양 그대로 가서 이항시키면 x는 8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지수화를 통해서 구해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과정 쭉 풀었을 뿐이고요.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딱 스탑하면 뭐 답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바로 여기서 진수 조건, 밑진수 조건인데요. 밑은 애초에 미지수가 없는 형태다 보니까 진수 조건. 자, 얘가 진수죠. 이 로그의 얘가 진수 1, 그리고 여기 있는 로그의 얘가 바로 진수 2. 그래서 진수가 될 수 있는 버전은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이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라는 진수 1. 진수 조건이 뭐죠? 0보다 커야 한다. 자, 두 번째 진수는 x 마이너스 2죠. 0보다 커야 한다.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형태를 얘와 합쳐서 범위를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 x 개수 구하면 됩니다. 얘 풀어주게 되면 이항시키고, 이항했으니까 몇보다 크지? 1보다 크고요. 자, 다시 아까처럼 또 뭐 지수화 시키겠습니다. x-2는 2의 1제곱 부등호양 그대로 가서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얘는 바로 나오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우리가 원한다면 진짜 최종 정답 4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들어간 정수 x는 5부터 10까지 6개가 답이 됩니다. 자,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 그럼 넘어갈게요. 자, 240번을 보겠습니다. 자, 240번 문제는 이거 약간 생뚱맞는 좀 형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수학적 상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풀이는 되게 짧아요. 풀이는 뭐 그냥 솔직히 암산으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풀이는 길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애초에 fx와 gx는요 완벽한 식이 아니라 그림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fx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 fx와 gx를 식 세워서 푼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식을 세워서 푼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gx예요. 자, 둘은 마이너스 2와 3에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나는 fx와 gx, 여기도 fx, gx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x가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던질게요. 이거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걸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지?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어. 어떻게 하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지? 자, y축 대칭하면 x의 도를 바꿔준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배웠나요? y축 대칭? x의 도를 바꾼다. 자, 그래서 나는 g-x는 지금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대칭하면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일단 그래도 돼. 왜냐? 이 이차함수가 지금 정확하게 y축 대칭이거든요. y축 대칭이거든요. 그렇잖아. 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y축 대칭을 적어도 자, 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y는 g-x일 것이고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여기와 똑같아지면서 얘가 바로 3값의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요. 너는 쓰지 않을 거니까 가라.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빨간색과 검정색 부분만 이제 볼 겁니다. 자, 이제 최종 정답 들어갑니다. 자, 이거 풀게요. 0.2, 0.2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에 대한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0.2거든요. 감소함수거든요.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크다, 작다입니다. 자, 누가 더 크죠? y는 fx일까요? 아니면 y는 g-x일까요?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경계 교점이 얘하고 얘일 때, 자, 이 경계를 기준으로, 자, 이쪽 세 파트 중에 등호 들어가니까 경계 포함합니다. 자, 이쪽은 누가 더 크고요?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 fx, 탈락. 자, 여기와 여기는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위에 있는 거야. 정답이죠. 여기가 정답이고요. 자, 여기는 또 검정색이 또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역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보다 등호 경계 들어간다 했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x범위 이렇게.
되게 어쨌든 신선해요. 어쨌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한 번 더 꼬아서 더 실수를 유발하게끔 만든 문제입니다. 한 번 더 꼬아서 실수를 더 유발을 시킨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이제 242번 준비하시고. 자, 여기 242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한 다음에 그 치환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 만족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내신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조금 중요 표시 좀 부탁합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내신에. 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봐도 일단 치환인 거 느끼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자, x가 분명히 나가서 분모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자, t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로그는 보통 이제 치환하면 무조건 실수 전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t제곱 플러스 2분의 1 t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실수 전체에서. 자, 얘는 누가 봐도 함수로 따지면 아래로 고르긴 놈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t축이야. 지금 x가 아니라 t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항상 0보다 크지 않겠니?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교점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판별식기가 뭐가 돼야 되니? 작다. 고1 때 많이 봤을 거야. 자, 여기서 판별식 적용해서 D값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4A는 4분의 1보다 커서 A는 16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답이야.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기억나죠? 지수의 로그꼴이죠. 지수의 로그가 있습니다. 밑이 몇인 로그죠? 2. 밑이 2인 로그예요. 자, 어떻게 한다 했죠? 대처법. 지수의 로그꼴은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했죠? 지수의 로그꼴은 로그 취하죠. 밑이 몇인 로그? 2. 자, 밑이 2인 로그 취합니다. 자, 취하면 로그 2에 자, 집어넣습니다. 자, 취합니다. 이렇게. 자, 말 그대로 밑이 2인 로그에다가 진수에다가 얘네들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밑이 2가 증가함수다 보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합니까? 곱을 덧셈으로 분리하고 2를 앞으로 내보내면, 얘는 내보내지 마세요. 짝수니까 내보내지 마시고 그냥 냅두시고, 얘는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앞으로 내보낼 거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 얘는 2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갑니다. 로그 2의 x 더하기 4, 로그 2의 x는 2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또 해야 될 거 있죠? 치환.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t제곱 4t. 자, 요거에다가 왜 2를 안 내보내는지는 이따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2 내보내면 이거 실수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얘가 아까처럼 이거죠, 이거. 항상 0보다 크다, d는 0보다 작다. 바로 적용해서 d값 짝수 쓸 수 있으면 짝수 쓸게요.
자, 4를 2 곱하기 2t로 바꿔서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항해서 6 로그 2의 k제곱. 자, 봐요. 이게 k제곱이냐 2k냐는 완전 틀려요. 네.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달라요. 자, 지수화시키면 k제곱은 2의 6제곱보다 크다 해서 k제곱은 64보다 크다. 자, 근데 k가 일전 너네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이 나올 거예요. 제곱에서 입수하는 숫자 8이지. 그래서 8보다 크다도 있지만 이것도 나와요. 마이너스로 작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제곱을 앞으로 내보내는 순간 이건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는 있잖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짝수는 함부로 내보내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짝수는 홀수는 언제든 내보내도 상관없어. 하지만 짝수는 함부로 내보내면 큰일 난다. 왜? 범위상의 문제가 생겨버려. 즉 얘가 빠져버린다 나중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두 가지를 다 써야지 정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K는 8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의할 것도 딱 들어가서 너무 좋네요. 지수에 놓을 거래 동시에 주의할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들어가서 되게 좋은 문제야. 솔직히 말하면 문제 너무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어차피 애초에 우리가 푸는 게 너네 일반고에 나오는 킬러급 문제들이야. 일반고에서 너네가 변별력 주는 문제들로 다 내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문제 맨날 풀어봤자 뭐 의미가 있니? 기본 문제는 너네가 맨날 돌리는 거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 너네가 쌓이고 쌓여야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 모의고사도 너네 고득점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대비를 안 하니까 너네가 모의고사를 볼 의미가 없는 거야. 나중에 2월달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모의고사 결과로 나올 겁니다. 자, 244번 들어가 볼게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개 다 갖고 잠깐 쉴 거예요. 자, 이제 세 문제는 활용인 것 같은데요. 244, 245, 246번. 자, 활용은 내가 주요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활용은 어차피 너네가 뭐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고요. 나와봤자 나오는 문항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너네가 그냥 종류별로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좋지 어떤 파트 활용이 중요하다 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 244번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빨리 증가한다. 오케이, 뭐 좋아. 그러면 필요 없어.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항상 내가 강조하지. 공식을 보라. 그리고 그 공식에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잘 체크하라. 자, 뭐라고 했죠? T1 후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 P명. 그리고 한 사회의 인구수 N명. 자, 그리고 T는 여기 나왔지만 시간, 1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A와 K는 하나의 그냥 상수입니다. 자, 이게 공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 전체 인구의 20%가 정보를 알게 될 때까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전체 인구가 이제 이거거든. 그거의 20%가 정보를 알게 될 때, 자, 그럼 여기 P가 정보를 알게 된다는 사람 수이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P가 뭐가 된다는 거야? 10분의 2m이 된다는 뜻이야. P가 결국 전체 인구의 20%가 정보를 알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2m이 P가 될 때 그때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 걸렸다고 했어요. 하루. 그때 시점 T는 하루 1입니다. 1. 그래서 T가 1이요. 자, 그러면 10 바로 세워볼게요. 자, 10분의 2m은 m의 1-a의 마이너스 k. t가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m 소거돼서 자, 이쪽으로 이항, 이쪽으로 이항하면 a의 마이너스 k 제곱은 1 빼기 10분의 2니까 5분의 1도 되고 5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건져갔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정보를 알게 될 때, 그때 며칠이 걸립니다. 라고 했을 때, 80%라는 거는 P 자체가 10분의 8M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걸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0분의 8M, M, 1-A의 마이너스 KT. 자, 결론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T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A의 마이너스 K제곱의 T제곱이고, 이건 곧 5분의 4의 T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약분하면 5분의 4거든요. 5분의 4는 1 마이너스 5분의 4의 T제곱이 돼요. 자, 그럼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5분의 4의 T제곱은 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T값 구해주면 되거든요. T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요거 풀 과정이 바로 이제 뭐냐면 상치, 상형으로 취합니다. 자, 상형으로 취한다. 여기 이제 조건을 토대로 상형으로 취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상형으로 취하면 자, 여기에다 진수에다가 5분의 4의 t제곱 넣고요. 또 상형으로의 진수에다가 5분의 1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상형으로 취한다가 되고요. 이거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t는 앞으로 나가고 나눗셈은 L셈으로 분리한 다음 얘는 5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거 둘 다 로그 2 값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 로그 4 값은 2로그 2니까 0.602,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699가 되서요. 0.602 마이너스 0.699는 마이너스 0.699가 돼서 마이너스 0.097t는 마이너스 0.699가 됩니다. 아, 저 이거 이상이네요. 등호 안에다가 이상이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아서 등호 넣어줘야지. 자,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만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만을 곱해주시면은 97t는 부동안에 바뀌면서 6999. 자, 97로 나눠주면은 이건 계산 대략 할게요. 뭐가 쓰인 거야? 뭔가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아, 이거 10 곱하면 그걸 치시구나. 자, 이거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7점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t는 단위가 어쨌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7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t의 최소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일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너네가 상용으로 파트 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상치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어색한 유형은 아닐 거예요. 사용 활용에서 많이 접근했기 때문에. 자, 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두 개만. 245, 246번. 자, 245번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자,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즉,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수,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수. 그러면 이게 퍼센트수로 따지면 1000분의 50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20분의 0.5%네요, 5%. 자, 5%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고령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체 인구는 0.3%씩 증가하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4%씩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 말은 어느 순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시기는 몇이냐 물어보는 거야. 자, 일명 일증 일간 문제인데요. 일정하게 증가 감소인데, 자,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를 여기다 놓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자, 결국은 20% 이상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될 때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인구수부터 들어갈게요. 전체 인구수는, 자, 단위를 10,000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에서, 자, 매년 0.3%씩 증가하고 1 플러스 0.003. 근데 이거는 1년이고 n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n년 뒤 전체 인구수씩 세어봤고요. 그 다음에 n년 뒤 65세 이상 인구수는 기존 50만 명에서, 자, 증가율이 4%, 0.04. 이게 1년이니까 이거는 n년 후. 자, 이게 바로 n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수. 거기에 100을 곱하지 마시고 나눠서 100으로 나누면 5분의 1보다 크게 났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잖아요. 20 곱해주는 형태로 해서 1.003의 n제곱분의 1.04의 n제곱이 20 곱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또 뭐 해야 되겠죠? 상치. 네, 또 상치입니다. 자, 상치를 들어갈게요.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로그, 자, 이거 상용으로 취하면 n 나가고 얘, 즉 n 나가고 1.04. 자, 빼기 로그 나눗셈은 뗄셈으로 해서 1.003.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로그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값 다 나왔어요. 로그 1.04는 0.017, 로그 1.003은 0.0013, n은 로그 4는 2로그이니까 여기에 2배인 0.602. 계산하시면 0.0157n이 0.602보다 크다. 만을 곱해주시면 157n이 6020보다 크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요 n을 우리가 157로 나눴을 때 대략적인 값은 38점 얼마 나와요? 38점 얼마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38년 점 얼마니까 대략 39년 정도고요. 자, 여기서는 그 39년을 딱 주지 않고 예측을 하는 건데 2000년 뒤에 39년 후면 2039년이 여기 포함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39년이 포함될 수 있는 연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상용어를 마무리할 때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죠? 상용어가 이렇게 조건 주면 거의 99% 상용어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해가지고 푸는 것까지 마무리까지 꼭 하고, 활용 중에서는 이게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제 246번 들어갈게요. 요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마지막. 자, 두 사람 A, B의 올해 저축액은 각각 110만 원, 16만 원입니다. A가 110만 원, B가 16만 원이에요. 현재, 올해입니다. 자, 그리고 매년, 이게 1년마다 저축을 하는데요. 얘는 10%씩 늘리고요. 매년. A는. 그 다음에 B는, 그렇죠. 많이 늘려야죠. 작으니까. 60%씩 늘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 B의 저축액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A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 그때가 몇 년 뒤냐, 올해로부터 몇 년 후냐 그랬는데요. 자, A가 N년 후에 저축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식 세워볼게요. 현재 얼마 있죠? 단위는 만 원으로 볼게요. 현재 얼마 있죠? 110. 근데 매년 몇 퍼센트 늘리죠? 10%.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자, 그리고 몇 년? N년. 자, 이게 바로 N년 후에 A의 저축액이 될 것이고요. 맞아요? 자, 다음 B의 저축액은 어떻게 될까요? 16. 몇 퍼센트씩 늘리죠? 몇 퍼센트씩 늘려요? 총합 아니에요. 이거 저축하는 그 해요. 그 해에 저축하는 양입니다. 저축하는 그 지불하는 금액이요. 몇 퍼센트 늘려요? 그럼 10분의 1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누가? 얘보다 커지는 형태 이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아이디어가 정말 있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한데요. 자, 보시면 110 곱하기 1.1의 n제곱, 얘는 16 곱하기 1.6의 n제곱이요. 1.1하고 1.6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110과 16이 문제가 돼요. 자, 진짜 아이디어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10으로 나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아이디어 하나가 10으로 나누면 11 곱하기 1.1의 n제곱, 그 다음에 이거 1.6의 n제곱. 자, 그리고 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10 곱하기 1.1, 얘는 1.6 n 플러스 2, 여기도 1.1 여기도 합쳐서 10 곱하기 1.1의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요 과정이. 둘 다 똑같이 n 플러스를 만드는 거. 자, 여기다 이제 우리는 상용으로 취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없죠? 1.1, 1.6은 여기 다 있고 10은 상용으로 취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런 과정이 좀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가 좀 어렵다. 자, 이걸 해결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이게 어려웠던 거. 자, 상추하면 로그 10, 1. 자, n 플러스를 앞으로 나가고 로그 1.1. 그 다음에 n 플러스 또 앞으로 나가고 로그 1.6. 로그 1.1 값인 0.041. 자, 거기에 n 플러스 1 곱하시고 로그 1.6 값인 0.204. 자, 해주시면은 얘 이쪽으로 이해할게요. 전체 다. 자, n 플러스 같으니까 n 플러스를 묶어주시고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러면 0.163이 될 거예요. 자, 1000 곱할게요.
1000은 n 플러스 1에 163이 돼서요. n 플러스 1은 163분의 1000. 자, 얘가 대략적으로 몇이냐? 6점 얼마입니다. 자, 그러면 얘 1 양하면 5점 얼마보다 크다. 자, 몇 년이죠? 6년 후. 그래서 6년 후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 활용 난이도는 웬만한 기출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자, 모의고사 4점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풀어줘야 내신 좀 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